이 문제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개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개각을 통해서 원년 멤버들 교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하도록 뭐 반등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또 타이밍 놓쳤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참패한 이후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하마평에 오르는 개각 대상에 오르는 장관들 보니까 다 원년 멤버들이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국정이 완전히 거의 파탄 지경이지 않습니까? 21%까지 떨어진 그거에 대한 공동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 총선에 참패했으면 보통 그때 다 그만두잖아요. 원래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한덕수 총리 비롯해가지고 이제 물러난다.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후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위험무에 된 것 같고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2달이 지나버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실기한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개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죠. 이제 지지율이 21%를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 민의는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그 국정 기조를 안 바꾸고 사람만 바꾸니까 이 개각이 결국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할 수 있고 총리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총리는 놔두고 거기에 또 예. 그 일부 언론 보니까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권성동, 장제원 등이더라고요. 친윤이 그 장관으로 개각해서 내각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전혀 그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네. 아하.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겠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러다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랑 같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임자를 못 구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로 그 과거에 전 김대중 대통령처럼 네. 아예 그 상대당 쪽에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했던 그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를 사실 저희가 총선 이후에 좀 기대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아예 뭐 그런 거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고 그냥 그러면 후임을 또 친윤 인사로 찾다 보면 국회에서 동의는 되겠습니까? 국회 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총선 이후에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달라진 건 친윤들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총선에서 진 사람들 낙선자들이 다시 또 용산으로 돌아오고 그때 한 게 2가지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네. 민정수석실 부활시켜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 그 앉히고 네. 비서실장에다가 정진석 의원 전 의원 유명한 거 외에는 뭘 바꿨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밖에 있던 낙선자들 돌아오고 그리고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체부 2차관 지금 장미란 차관이 있는데 친윤 핵심인 이용 전 의원이 이 자리로 온다. 그러니까 장미란 2차관이 교체가 되면서 이용 전 의원이 차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미란 차관 임명 같은 경우는 좀 박수 받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정치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또 사실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용 전 의원 추미애 의원하고 맞붙어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윤석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같이 뭐 수행을 했고 호위무사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2차관으로 간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대통령의 권한이 많잖아요. 특히 인사권이 많이 네. 있는데 통상은 이렇게 총선에 출마했다가 아무리 이제 뭐 친윤 인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이러면 좀 쉬었다가 일정 기간 좀 지난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그분이 상임위 살 동안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쪽도 자리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정권은 그냥 차관을 시켜버리고 막 그냥 뭐 장관 시키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모 전 비서관도 이제 총선 떨어진 다음에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돌고 돌아 다 용산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네. 너무 무시하는 거죠. 총선에서 저 패배한 거에 대해서 네. 패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좀 느껴야 되는데 네. 바로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중용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것도 바로. 참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국회 상황도 그렇고 또 권익의 결정도 그렇고 포항 영일만 서기도 그렇고
참 이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지금 국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오물풍선까지 날아오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국민들은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제대로 해라. 잘 싸워라. 총선 민심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 결과도 지켜보실 것 같고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정무위는 정무위원장이 없어서 상임위 활동은 저희가 잘 못 볼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아니요, 저희 네.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저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이번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했는데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정무 정책 조정회의를 네. 상임위별로 다 무조건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수요일 날 그 발표하고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하는 이렇게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정무위 같은 건 매주 월요일 날 예. 그 정책 조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10가지 법안들을 우리가 골랐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의원들까지 다 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2가지 법안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실제로 일을 하고 그렇게 있다. 그런 거를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또 김현정 의원의 네. 의정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